엄마, 지금 뭐 하세요? 지금은 집에 혼자 있어서 좀 불편하네요. 아, 조금만요. 엄마, 우리는 지금 정말 바빠요. 장례식이 끝난 후 당신의 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우리는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요. 일하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것 모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또한 저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바빠서 주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동의하다. 아빠가 나에게 한 마지막 말은 정우야. 엄마는 우리가 따라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저는 짐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거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이 아파트는 작기 때문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야, 잠깐만요. 엄마, 아래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관문이 닫히면 전화드릴게요. 거실에 메아리가 울려 퍼지다. 정말 좋아요. 처음부터 잘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끊어지기를 요청했다. 영상을 시청하려면 먼저 무료로 등록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를 후원하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저와 같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73세이고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저는 평생 주부이자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나는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아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날은 창문에서 들리는 매미 소리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죠. 여름 한가운데 장례식장은 더웠다. 창문에 닿았던 그날,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떠난 날을 잊지 못해요. 매우 생생합니다. 어머니를 잘 돌보아 주세요. 내 남편, 마지막 사람들. 우리 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의 눈은 그가 왜 고개를 끄덕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스윙어. 또한 마침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식당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한. 나는 내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가속화하다. 실종이란 무엇인가? 이 느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지나갔다. 그 당시에는 추모 사진에서만 남편을 봤습니다. 나는 정우의 미소만 볼 수 있었다.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어려운 시기를 기억한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처 식당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는 허리가 아팠어요. 그거 좀 힘들 것 같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았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정우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더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다. 다른 모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도 좋은 아이입니다. 여러분의 이해심과 자부심이 커지길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비가 내렸기 때문에 하루 종일 외출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정우의 운동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피하고 싶어서 샀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옷을 적시고 싶어요. 그냥 신을 수도 없는 새 운동화 한 켤레뿐이에요. 나는 정우가 그것을 손에 쥐고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 새 정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학교에는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나는 말하고 웃었다. 기억나는데 정우야. 저는 중학교 졸업식 날 찢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정우는 사찰을 보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화난 표정도 뚜렷하다. 정말 불편했던 걸 기억해요. 나는 사춘기를 겪고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위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추억이 더 밝아진다. 제가 삶에서 겪는 부담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모두들 나는 떠난 후 며칠 동안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저는 남편과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집은 시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입니다. 내 목적은 병원비를 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돈. 저는 다 자랐고 이제 집을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우리 정우는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마침내 정훈의 집에 도착한 것 같아요. 저는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걱정이 된다. 정우는 서울 외곽 지역이다. 저는 아파트에 살아요. 작년 추석이 제가 한국을 방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며느리는 나를 보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나는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하루 정도 계속 머물렀다. 버스 창문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정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기에는 정우의 아파트를 위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사망했다. 그리고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걸어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름표에 김정우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울고 싶다. 또한 나는 초인종을 누른 후 잠시 기다렸다.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가 집에 있는지 궁금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관찰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뉴멕시코. 내가 나가자마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 어조가 너무 딱딱해서 거부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미묘하게 적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 며느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난 정우의 목소리를 안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의 어머니 정우는 누구입니까? 정문으로. 나는 느슨한 넥타이와 정장을 입고 나왔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저는 인내심을 갖고 있었어요. 엄마, 왜 여기에 왔어요? 정우의 며느리는 노래 실력이 뛰어나다. 낯선 사람처럼 차갑다. 정우야, 잠깐 얘기하자. 그래서 나는 어깨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냄새난다. 알겠어요. 엄마,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바빠서 시간이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별개의 존재네요. 아들의 집 앞에서 보니 똑같더군요. 침입자처럼 그곳에 서 있던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나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에, 정우야, 내 엄마가 질식하고 있어.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나는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건 힘들어요. 정우야. 그는 심호흡을 하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내가 고개를 들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네, 엄마. 우리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죠. 내 조카는 내 아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손주들은 이제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지만 나는 그냥 정우와 나는 그것이 단지 변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문 앞에서 우리가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나는 이웃집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정우는 주민들의 눈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어머니께 나중에 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매우 어렵죠. 그 결과 현관문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고장났습니다. 며느리의 안도의 한숨소리가 문틈으로 들렸다. 내가 듣는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넘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수량.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40년 동안 내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우를 처음으로 껴안은 순간이었다. 나는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 이렇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는 아파트를 나온 뒤 거리를 따라 걸어갔다. 걷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여기 머물러야 할 수는 없어.
나는 길가에 있는 작은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간식 가게에 가서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맛보세요. 제가 올렸어요. 저는 평생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혼자 식사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할머니, 비가 올 것 같아요. 대통령 카카, 차가 있으신가요? 그 여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렇게 묻고 나서 하늘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흐려요. 하나 가지고 우산을 사러 서둘러야 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짐을 제대로 나르는 것조차 힘듭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곧 거기에 갈 것이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동 국물 한 스푼. 모르겠어요. 식사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났다. 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인, 계속해서 식사하세요. 주인이 매우 친절합니다. 보리차 한 잔 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나를 따뜻하게 해요. 나는 고마운 마음에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참아볼게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갔을 때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역 앞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잠겨있는 건 알아요.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본다. 그런데 저는 예상치 못하게 이곳에 와서 머물게 됐습니다. 개인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 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당시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빨간색 간판에 끌렸습니다. 월세가 35만 원이에요.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딘가에 생각해보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몇 달은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비가 오면 고시원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걸어가면서 이것이 꿈인가 보다 생각했다. 같은 동네에서 40년, 나는 살았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싶다. 제가 도착했을 때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처음에는 긴장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약간 불편해 보였고 나는 슬프게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이곳은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후로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객실을 요청합니다. 작은 복도를 걸어가면서 길을 보여주세요. 양쪽으로 문이 줄지어 있는 게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비어있다고 들었어요. 그 방 욕실과 창문이 근처에 있습니다. 앞쪽에 두니까 편할 거예요. 지금 당신이 방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3걸음만 뚜렷하게 걸을 수 있어요. 이 방은 우리 집 욕실보다 커요. 한창 젊은 그곳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공간의 주인이 저입니다. 집이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동의합니다. 은행 계좌를 수동으로 개설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저축해온 돈 중에서 그 돈을 꺼냈습니다. 너무 많아. 남편과 제가 사는 집에서는 마지막 그림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걸어가서 고리버들 벤치에 앉았다. 남편이 좋아하는 소파 옆 모든 것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시원에 짐을 맡겼습니다. 성공했지만 나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평생 살았던 곳에서 가져왔어요. 짐이라고 부르면 그저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관점. 이 작은 방 안에서도 그게 전부예요.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왜 계속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담요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갑자기 책을 펼치는데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벽이 얇아서 옆방에서도 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소리가 깨지지 않아요. 그녀는 저녁을 먹었다고 전해진다. 매니저님, 무엇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을 3개 누르세요. 당신이 물어본 후에야 뭔가를 알게 돼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뭐 먹을 거 사올게요. 근처에 작은 간식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맛있는 김치찌개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완벽하게 먹을 수 있었겠지만 매니저가
그 말을 듣자 남편은 울었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김치국물을 끓였었습니다. 제안해주세요.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내일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문을 닫은 뒤 침대에 앉았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려서 나는 귀를 열었다. 공격으로 부상당한 남자의 목소리. 나도 그래. 동생아, 걱정하지 마. 엄마, 꼭 수업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전화통화예요? 너는 참 의무감 있는 아이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우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 정우 씨도 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고려하다. 그렇게 했는데 방에는 작은 냉장고만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있나요? 나는 내 집을 보던 시절을 기억한다. 반찬은 항상 냉장고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님. 밤에는 방이 작아집니다. 누웠을 때 천장이 너무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나는 화가 났지만 울기도 했습니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택에 가깝습니다. 삶을 시작하다. 나는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나는 중얼거리며 담요를 몸에 덮었다. 남편 없이 회의에 참석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와도 나는 꽃처럼 견뎌내야 한다. 정우 앞에서는 약하지 않아. 나는 나타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린다. 내가 아는 한. 당신은 아마도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갔을 겁니다. 짧은. 사람들이 확실히 깨어나 천장을 확인하게 됐어요. 보자. 저는 이제 제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방이 매우 작았지만 그래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로딩 중입니다. 짐을 싸던 중 남편의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 수 없습니다. 가방인데도 손이. 나는 떨린다. 나도 이제 이걸 조사해봐야겠어. 이제 때가 됐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예전처럼 나를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뭔가 빠졌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남편의 가방을 손으로 들고 다녀야 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있더군요. 수천 개의 오래된 의상과 옷, 그리고 봉투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읽을 책, 그것을 보니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보였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울었습니다. 선제이의 첫 페이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과 비슷한 것을 남편이 나에게 주었어요. 당신이 읽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나는 같은 기분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것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나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두겠다. 병원에 온 건 처음이라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행복했지만 이제 너가 곁에 있어서 모든 게 바뀌었어. 남편과 헤어진 것을 정말 후회해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석할 수 없더라도 그날 하루가 걱정됩니다. 당신이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은행 계좌 번호를 입력하세요. 기록된 금액.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계정에 대해 잘 모르고 아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서운 내용. 내 이름은 이 마을의 우두머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보험료와 집 보증금을 모두 냈습니다. 나는 미래에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우를 대학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도와준 이상 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내용이 그 아래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정우가 걱정돼요. 며느리는 내 명령을 따랐습니다. 은행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몸이 떨립니다. 남편과 저는 정우야, 나는 다 이해해. 며느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해요. 노트북 뒤에 꽂혀 있는 봉투가 그것일지 궁금하네요. 통장을 열어보니 통장이 있었어요. 나올 때 거기에 메모가 있었어요. 그보다 더 많은 걸 했지. 순자.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저축한 돈은
저는 이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이 돈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나는 그것을 접어서 당신에게 맡깁니다. 너는 내 행복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어. 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계획은 했지만 그게 귀여운 아들이 밤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앉았다. 저는 이전에도 울었지만 이번에는 슬픔에 울었습니다. 눈물은 모든 것입니다. 아니요. 미안합니다. 내 마음은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성숙한. 나는 거기에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자기야. 준비하는 동안 노트북을 가슴 가까이에 두십시오. 내 창밖으로는 그렇죠. 은행에 가서 알아볼게요. 우리 정우 씨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일찍 일어나서 은행에 가세요. 나는 남편이 메모에 기록해둔 저축 통장을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몇 번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나요? 나는 이전에 이런 곳에 온 적이 없어서 혼자였습니다. 나는 은행에 가면서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어디서 오셨나요? 카운터 직원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내 손이 왜 떨리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만날 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합니다. 이 재무제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에게 내 통장을 보여주어 검토를 받기로 결심했다. 직원이 컴퓨터를 보고 있습니다. 시작했는데 직원들이 갑자기 그의 표정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현장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여기로 오실 수 있나요? 나는 걱정이 된다. 내 마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매니저가 도착한 것 같아요. 그는 나에게 알려주었다. 상담실에 와주세요. 내가 상담실에 들어가자 매니저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정보와 함께 어머니께서 이 장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금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내 결혼은 내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전에도 한 적이 있고 큰 문제였습니다. 이전에는 내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이 모두 인출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위임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나는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돌아가신 남편은 무슨 말을 했나요? 인감이 찍힌 위임장. 또한 내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들을 수 없었다. 우리 정우와 정우는 그랬다. 그 금액은 너무나 많아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엄마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어났습니다. 남편의 돈이 들어있는 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소 5천만 원. 돈인데도 정우는 받았다. 그리고 보험금은 남편의 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었다. 다음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조사해 보아야겠어요. 현재 이 계좌에 자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큰 손실. 뭐야, 놀랍지? 엄마, 괜찮아? 나는 멀리서 매니저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두 손이 떨렸다. 증명할 증거. 네, 모든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목소리를 주세요.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세요.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만 내 생각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자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관리자는 문서 전체를 인쇄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정우의 인장과 사인이 있었습니다. 나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짜 인석 씨도 이에 동의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은행에서 나왔을 때는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따뜻하고 화창했지만 내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지금 보험회사에 가야 해요. 호기. 휴식을 취하세요. 아들의 배신은 나를 중얼거리게 만들었다. 우리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 보험회사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로 오세요. 저는 남편이 수첩에 적어놓은 보험회사에 갔습니다. 회사명과 주식수를 적어두세요. 다리는 떨리지만 지금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를 찾아야 해요.
너무나 크고 웅장해서 나는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왔으니 돌아갈 수 없어. 저는 안내 데스크에서 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 후 친절한 직원이 상담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고객 이름을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있나요? 김순자 씨. 제 남편은 돈을 얼마나 쓸까요? 나는 아직도 당신이 이전에 한 말을 기억합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일꾼이 있습니다. 김영호 씨가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맞나요? 좋아요. 컴퓨터로 작업하기. 검사하는 동안 직원의 얼굴 표정을 주의 깊게 평가합니다. 보험금 청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의하다. 제 아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제 아들 정우가 제가 모르는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나요?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보장금이 2억 원인지 물었습니다. 만약 2번 더 비가 온다면 내 귀는 곧바로 울릴 것이다. 놀라셨나요? 당신 남편은 왜 그렇게 큰가요? 보험금은 실제로 준비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정우는 비밀리에 그렇게 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해요.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순자이다. 수혜자는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김정우입니다. 사망한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을 제출합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당시 남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때 지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직원이 있나요? 사본을 찾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꺼냈을 때 남편은 분명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명은 있는데 한 가지가 있는데 남편의 평소 서명은 이상해요. 다르죠? 이것은 내 약혼자의 서명이에요. 아니요. 하지만 그 직원은 제 말에 놀란 것 같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저는 첫 번째 사람이었고 남편이 그 다음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팬도 예전만큼 많지 않아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나는 참으려고 노력했다. 참았는데 이제 울어야겠다. 아니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서류 작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야? 나는 신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험 정보와 연락처 정보를 남겼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봄날의 따뜻한 햇살. 어깨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빛납니다. 또 다른 겨울.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니 날씨가 추웠습니다. 저는 정우 씨가 제 아들의 아빠라고 믿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그는 아버지의 서명도 위조했습니다. 아가야, 우리 아들이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집중하시나요? 그렇게 중얼거리던 중에 갑자기 남편이 수첩에 남긴 글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정우는 며느리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저는 모든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변함없이 지속될 수는 없고 이대로 계속될 수도 없습니다. 고시원에 다시 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길어요? 모든 단계는 도전이지만 너무 커요. 나는 제 방을 따라 이동했다. 내가 나가려고 하자 옆방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는 젊다. 엄마는 식사를 하셨어요. 엄마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 젊은이의 목소리는 감동적이었다. 정우의 생일. 언제? 10번 점프하는 것과 비슷함. 없습니다. 아직도 몸이 떨려요. 그 청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치 들은 것 같았다. 형, 나는 라면을 보았습니다. 삶아서 먹을 생각인데 혼자 먹어도 괜찮을까? 그래서 저는 음식을 많이 샀습니다. 울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고생했어요. 그렇게 하면 나는 먹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내 아이가 이렇게 나를 돌봐주면 기쁘다. 복잡하죠. 고맙긴 한데 괜찮아요. 엄마, 저는 라면이에요. 어쨌든 저는 끓이는데 꽤 능숙해요. 청년과 함께라면 검소하게 살지만 혼자라면 과식한다. 내 얼굴에는 부인할 수 없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침내 나는 그 청년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이 내 방과 똑같았어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테이블에는 책과 노트북이 있습니다. 가득한, 네, 저는 민준이에요. 아직도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시나요? 또한 근처의 상점과 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면 냄새를 선사해드릴게요.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 국수를 정말 맛있게 만들어요. 그릇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계란과 양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수업에도 참석해요. 이 방은 어머니 방 옆이라 밤에 가끔씩 제가 공부하는 걸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가지다. 괜찮아요. 최선을 다한 건 알겠어요. 좋아요. 라면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더 편안하게 느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준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늘 내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자문합니다. 고려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당신의 얼굴에는 피곤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눈에 보이는데도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꺼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민준이는 휴지를 꺼냈다. 수송. 내가 그것을 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는 마치 모르는 듯이 어색하게 서 있었고 문트는 엄마, 제 말은 그거예요. 저는 법학을 공부해요. 나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생각한다. 말할 만한 것이 있다면 듣는 순간 머리에서 뭔가 느껴지는데요. 은행과 보험회사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생각나네요. 민준이 엄마께 물어보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엄마. 그렇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민준의 얼굴은 흰색으로 변합니다. 은행과 보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설립하다. 나는 모든 진실을 말한 후 그리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는 사기이고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가짜 문서입니다.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저는 어머니를 고소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고소라는 내 아들이라서 너무 많은 말을 해줬어요. 음정.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몸을 떨었다. 그는 선반에서 두꺼운 책의 페이지를 넘겼다. 무시해주세요. 엄마. 시작했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이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범죄예요. 특히 아버지의 서명이 있으니까요. 매우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위조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고소하지 않더라도 확고하게 대처하세요. 또한 적어도 귀하의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라 하더라도 소송은 있습니다. 불법으로 도난당한 내 재산을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준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편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권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조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문서를 공부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결정하면 내가 알아볼게. 도움이 필요하면 해당 위치로 오세요. 내가 일어서려고 하자 민준이가 다시 말했다. 제가 걸었는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사실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화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의 아들이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방에서 나가세요. 나는 복도를 걸어갔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정우야,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계속한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내 방으로 와. 너에게 또 한 번이 기회를 주고 싶어. 휴대전화를 찾으세요. 나는 전화기를 들고 정우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신호는 몇 번이나 호출되나요? 전화가 울렸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의 메시지. 그 소식을 듣고 메시지를 남기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아마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자기만의 맛으로 라면을 만든다. 아직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친절한 소년. 또한 내 것. 왜 제 아들과 다른 아들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욕실에 갔다. 열어보겠습니다. 복도에 있는 중년 여성.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옷을 입으셨네요. 어제 도착하셨잖아요. 저의 할머니는 4025세이고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영희. 예상치 못한 인사에 나는 약간 놀랐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 번호는 435예요.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아름다운 김순자입니다. 제 이름이 박미영 맞죠? 진짜 미소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편안함을 느낀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갈 때는 항상 도시락을 싸간다고 들었습니다. 사서 먹고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드시겠어요? 혼자 식사하다. 나는 짜증이 나서 거절하기로 했지만 민준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명 씨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옆집에 살았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위해 일하다. 아마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맞은편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는다. 시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10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밝혔다. 로펌에서의 생활. 당신 조카는 여기서 어떻게 일해요? 그 질문 때문에 저는 갑자기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괴로움. 나는 그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계속되었습니다. 맙소사. 녹고 있어요. 나를 믿으세요. 저는 그걸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든 것은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저를 배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험회사와 은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박미영의 표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 그것은 굳어졌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자녀는 종종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걸어두려고 합니다. 저는 은행 서류와 보험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오, 민준아, 친구. 저는 법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나는 정직하고 지적인 친구예요. 박미영 씨는 생각한다. 저는 당신의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변호사와 논의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매일 점심을 직접 준비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식사하는데 내일 저와 같이 식사하실래요? 변호사의 의견. 다 먹고 나면 알려드릴게요. 내가 일어나자 박미영이 내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순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 문제는 해결책이 생겼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다시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뿐이다. 아니, 제가 귀하를 개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마음은 똑같아서. 다음 날은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박미영 여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 상자에서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외식하자고 제안했다. 오늘 아침 저는 변호사인 손자 씨의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최근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식당으로 들어갔다. 박미영이 부르는 순두부찌개는 채팅하기. 변호사에 따르면 아직도 이 문제는 민사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사고발은 가능하지만 선생님, 그건 제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가 하지 않았어도 정우는 내 것이다.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잖아. 순자, 저는 직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난다면 계속하다 보면 거의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박미영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내 마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번에는 남편이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거기에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물결표 안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은행 및 보험 서류도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 자산이 있나요? 그래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나는 아직도 명과 결혼해.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입하세요. 사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나는 그것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정우도 거기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행동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민준이의 전화. 엄마. 확인하고 저장했어요. 개인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귀하는 책임을 지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와 관련된 텍스트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박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요. 우리 민준이는 변호사예요. 당신은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순자, 그건 너무해. 만약 그러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민사소송에서는 협상이 유익하다. 제 실수는 개선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반환되기 전에 형사 고발이 제기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 두부치 도그는 제가 매일 먹는 간식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박미영 여사가 선언했다. 아마도 내가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해왔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 나는 그에게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순자는 저에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자녀를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희 로펌은 이혼 분야를 전문으로 합니다. 일하는 동안 많이 저는 그것을 목격했고 처음에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더 많이 할수록 나중에 더 커질 거예요.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박미영 선생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우의 선례를 진심으로 용서한다. 깨어난 뒤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결혼한 뒤에도 그건 복수예요. 아니요. 순자범만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제 부모님이 그 아이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부동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민준이와 함께한 그날 오후 나는 등록부 사본을 얻기 위해 군 사무실에 갔다. 결국 남편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먼저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보았지만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나를 대신해서 편지를 썼어요. 나는 그의 어머니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목이 마르네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매콤해요. 저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팔아야 해요.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프네요. 엄마, 제가 아프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민준 씨, 서류를 보내주세요. 내가 너에게 가져왔을 때 내 마음은 격렬하게 진동합니다. 이상한 민준이는 나타내다. 엄마, 정우가 집에 있어요. 그럼 무엇이 포함되나요? 나는 피곤함을 느껴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앉으세요. 만권. 레지스트리 사본을 확인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인상은 말로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잊지 못할 표정에서 나는 대답할 수 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인장을 위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시원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엄마,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과 같은 부동산은 부주의할 수 없습니다. 민준이는 소유권을 양도하면 안 되지만 불분명한 단어, 머리가 빙빙 도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는 집에 가서 서류를 살펴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잊어버렸는데 괜찮으세요?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민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를 사서 한 모금 마셨다. 나는 술을 조금 끊었다. 인디언, 병원비를 내기 위해 집에 가야 해요.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정우는 아직도 그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던 중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집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엄마, 이게 부동산 소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므로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박미영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고 어두운 구름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제 것과 매우 비슷하네요.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은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저는 라면을 사러 거기에 갔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동안 나는 취해 있었다. 저는 평생 술을 피했지만 아직도 술을 끊고 싶습니다. 이건 괜찮지 않아요. 엄마, 나는 국수를 만들고 있어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민준아, 내 소주 좀 가져와.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또다시 정우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잠시나마 내 아들의 배신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엄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거기에 갈 것이다. 자료를 정리하여 박미영에게 전달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당신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합법적입니다. 나는 당신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믿는다. 동의해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듣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후퇴할 곳은 없었습니다. 박미영이 제 방에 도착했다. 어제 저는 민준이네에 제 친구 순자를 만나러 갔어요. 저는 그것을 전부 들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전날 밤에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밤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바로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몇 가지 이상한 것들이 떠오른다. 아니요. 푸드코트 매니저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고 떠났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납니다. 변호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사무실 담당자입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가족 재산 문제는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언을 줄 것이다. 로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아늑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엄숙한 긴장감. 이 사람이 김순자 맞나요? 근계. 박미영 씨한테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다. 35세 정도인데 우리 후보자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되다. 그렇죠. 처음으로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이름 은행을 살펴보자. 5천만 원 불법 계좌 입금. 둘째, 보험 수혜자가 의조 서류를 사용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세 번째 집을 소유하는 것도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네, 변호사가 각각을 검토할 것입니다. 너가 설명할 때 갑자기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그렇죠. 이렇게 편곡된 걸 들었어요. 정우는 얼마나 큰 실수를 했나요? 나는 내가 성공한 것 같다. 다행히 증거는 보존되었습니다. 보험 및 은행 관련 서류, 남편이 남긴 재산과 함께 등록부 사본, 노트북은 또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고발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범죄 중 하나는 개인 문서 위조입니다. 질식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것, 비슷하다. 아들아. 혹은 사전에 내용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이전처럼 돌려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헌신이 필요하다면 이것 거부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알아요.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를 위해 타이핑을 준비합시다. 저는 박미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자, 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노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셈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미리 발표된 것 같았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낸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내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나도 없다. 정우와 며느리가 불려갔다. 변호사에 따르면 저는 그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모든 교환에는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고신.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놀랐다. 정우는 나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그 말에 효도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우야, 민준이를 그렇게 대하면 안 돼. 복도에서 만났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모양은 어떤가요? 이름이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곳은 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이에요. 시끄러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나는 나갈 거야. 이 문제는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친척들. 이는 사기 및 위조 사건입니다. 이게 가족 문제예요? 민준이의 사업. 잠시 정우의 목소리에 침묵이 흘렀다. 비슷하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당시 박미영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고 말했다. 정우가 등장한 것 같아요. 모든 의사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됩니다. 즉시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경찰서로 가세요. 다시 개시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서야 편안함을 느꼈어요. 온몸이 떨립니다. 시작해보세요. 손자. 박미영 여사는 정우 선생에게 명령을 내렸다. 조심스럽게 열어보세요. 민준. 박미영이 오픈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가 핸드폰 달라고 하는 거 봤어? 본희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어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변호사님, 출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의 며느리는 매우 사려 깊습니다. 다시 만나면 좋겠네요. 내가 비친 모습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나는 박미영이 죄책감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 숨 쉬다. 순자, 나는 쉬고 있어. 방금 변호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제 정우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찾으러 사무실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선언했다. 조건은 지금부터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메모에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손주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았다. 분산시키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실수를 했나요? 며느리와 아들만 있어요. 저는 가끔씩 손주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순자는 정말 결심이 강해요. 눈치채셨나요? 그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날 저녁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또 아들과 그의 아내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해요. 엄마, 저는 어머니와 의논하러 왔습니다. 두 부부는 아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는 해외로 이민을 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 아이를 해외로 보내다.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중단되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만약 위협이 다시 돌아온다면 산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선주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잠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듣고 있어요. 박미영, 열려있는 박미영. 시씨가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혼자 여기에 왔습니다. 정우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정우는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박미영에게 붙잡혔다.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그저 말뿐이야. 정우 씨는 어머니를 심리적으로 지지해준다. 당시에는 그것을 휴대폰에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종종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가서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정우의 교회를 방문하셨다. 안녕하세요. 순자 자매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두가 일하고 있을 때 정우가 와서 뭔가를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누나에게 돈 문제로 고소다 했어요.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돈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내 아이라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난이의 강점은 다리에 있습니다. 완료. 박미영 선생님 빨리 연락주세요. 순자는 침대에 앉아 그녀를 껴안았다. 참을 수 없어요. 당신은 그 당시에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민준이도 집에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그는 엄마, 나 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준아, 밥 먹었어? 민준 씨. 들어가서 민준이에게 상황을 알려주세요. 설명해드리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말한 건 이제 합법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는 당신 엄마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나는 떠다니는 동안 남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아,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세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당신 엄마가 결정을 내렸죠? 법학자. 요청하신 후 최대한 빨리 시작해주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오히려 서류 위조나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진정하세요. 저는 이 주장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나는 그 재산을 돌려주고 다시 되찾을 것이다. 민사소송도 제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준비한 모든 자료들 확인할 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요?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주택 소유 또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정우야, 씨앗이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세요. 박미영 선생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손자,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전화로 연락주세요.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결코 내 얼굴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너무 슬퍼요. 조카를 미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신부의 성격 선언. 비슷하다. 변호사님, 그러한 위협적인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이죠. 모두들 캡처 및 복사. 오후에 위협을 받는 것도 한 가지 옵션입니다. 경찰서에 불만을 접수하였습니다. 신청이 수락되었습니다. 나는 그 강에 발을 들여놓았고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에 빠졌습니다. 퇴근 후 민준이를 지나갔어요. 편의점 음료 배달. 나는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오늘 엄마는 열심히 일했지요? 이상하게도 나는 실제로 편안함을 느낀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겪었던 압박감 중 일부가 완화되었습니다. 가볍게,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분이 어때요? 이제는 당신 엄마가 책임을 져야 해요. 정우야, 너는 이미 다 했어. 그러니 더 이상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설치했어요. 이번에는 정우가 참석했다. 알겠어요. 지금 당장 소통을 중단하세요. 이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준이 선언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를 차단했습니다. 딸, 나는 창밖을 내다보니 일몰이 보였다.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색이네요. 염색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새로운 단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가야, 내가 이런 것 같다. 하늘에 그렇게 하면 그렇지? 내가 한마디 말하고 나니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꽃향기가 어딘가에서 느껴진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제 남편은 아직 살아있고 건강해요. 그는 예, 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불만사항은 2일 이내에 접수됩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연락했어요. 어머니, 정호시 씨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반환하겠다고 확언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형사고발은 철회되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누가 그 소문을 퍼뜨렸나요? 나에게는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정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보증부서에서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와 정우는 상담사와 자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미안하다는 말 같네요. 낮추다. 며느리한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교회에 가서 울며 고백해야 합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허락 없이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어도 당신을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며느리는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가. 선생님, 정우도 계신가요? 아니요. 며느리는 혼자 가요. 나는 전화했다. 컴퓨터를 끄면 변호사 소개. 저는 당신과 소통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제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한 커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통 저녁에 일어납니다.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내 방으로 들어왔다. 도착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마, 그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위의 금지 사항은 무엇입니까?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엔 즉시 판매될 것 같아요. 변호사 소개. 저는 변호사에게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당신에게 물려주셨어요. 방금 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보냈어요. 내일은 부동산 등록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박미 선생님은 정말 빠르세요. 정호와 순자가 도착했습니다. 이혼 절차. 제 며느리는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묻기 위해 왔습니다. 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재산과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혼 신청.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복잡하죠. 정우와 아이. 그런 의견 불일치. 당신이 당신의 몫을 차지하려 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잠시 창문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끔찍한 얼굴이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나하나씩 발표되면서 더 강한 심장.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가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제 정우는 그 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수혜자를 변경했습니다. 이 방법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 정우 씨는 나중에 꼭 챙겨야 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겠다. 그들은 보험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바꾸려고 했는데 박미영이 재빠르게 바꾸더군요. 제가 여기에 도착해서야 며느리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실에 이번에 와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 선생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증거에 따르면 그들은 계획에 따라 움직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작년부터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 시간, 내 앞에 서세요. 어두워지자 정우가 갑자기 움직였다. 내가 발견한 것, 나는 아픈 남편을 많이 그리워하고 돌본다. 정우야, 그게 네가 나를 도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C씨가 쓴 메모와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제 며느리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왜 그때 목이 아픈 걸까? 너무 매워요. 작년에는 정우가 자주 이곳에 왔었습니다. 이때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왜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민준이가 그걸 밝혔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이혼을 좋아한다. 이 사건의 박미영 여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혼 사무실에 가서 대응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일을 잘한다. 나도 그렇지만 선JA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호 선생님,
계획된 범죄 행위가 적발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종이 울렸다. 발신자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엄마, 한 번만이라도 제발요. 그것이 정의예요. 제발 나를 찾아와요. 오랜만에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미영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나는 이혼을 좋아한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어머니의 재산도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돌려주면서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 아들의 건강 상태는 이렇습니다. 엄마, 정우야 얼마나 비참할지 모르겠어. 저와 제 결혼 생활, 그리고 제 재산을 지켜주세요. 내가 그것을 나누면 거지가 될 것이다. 그때서야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정우가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는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다. 돈 문제죠. 선생님, 전화로 연락해보세요. 나는 기계를 껐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니 어두운 구름이 천천히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봤다. 제가 법원에 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정은 각 개인이 내립니다. 엄마, 시작이에요. 저는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모든 재산권은 이전 상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쁨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돈을 환불했다. 저는 이 과정을 겪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어머니를 뵙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금액은 환불될 겁니다. 그러나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슬퍼요. 이는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준 사람은 바로 나의 조카 박미영이었습니다. 정호,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세요. 이혼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남편의 가족은 많은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후원을 요청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커피를 마신다. 창밖으로. 나는 고시원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이 너무 다르네요. 앞서 말했듯이 민준이 엄마는 접속하셨습니다. 집에 갈 수 있어. 네. 하지만 나는 이상한 방법으로 그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게 뭐지? 이제는 집을 떠나 있는 고통이 추억보다 더 큽니다. 남은 것이 있으므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박미영과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관찰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를 임대할 생각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엄마, 정말 그걸 원해요? 네. 우리 마을 밖 어딘가요? 교회도 새로 지은 것이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것을 꺼내어 생각하니 어머니가 직장 근처에 좋은 미용실이 있나요? 내 스튜디오 아파트. 당신이 거기 산다면 나는 자주 당신을 방문할 겁니다. 내가 당신을 방문할 수 있어요. 이곳은 미용실이에요. 제 어머니는 30년 넘게 그곳에 사셨어요. 당신은 이 미용실에 가보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미용실에 가셨어요. 떠나면 그만이지. 나의 어머니는 언제나 손님을 환영해요. 할머니는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그는 그 말을 듣고 기쁘다고 말했다. 내 마음, 따뜻함,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 당신은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 산 지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소개해준 동네를 팔고 이사하게 됐어요. 이 아파트는 창문이 있는 깨끗하고 작은 방입니다. 민준이라는 미용실 간판이 밖에 걸려 있어요. 행복은 엄마가 운영해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미용실에 가요. 그는 내 팔을 잡았다. 그들은 그것을 수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로펌입니다. 보니 정우도 언급됐다. 나는 마침내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혼하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픈 기분인가요? 아니요. 이상한 것은 이제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오랫동안 악몽처럼 느껴진다. 정우와 며느리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은 손주들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어른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라. 열릴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미용실 앞에 있었습니다. 33에5 모여라. 이야기를 전개해보세요. 저는 그곳에 있는 동안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님의 집 앞에서 나는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쿵쾅거렸다. 우유는 내일 아침으로 남겨두세요. 김미영. 출근길에 아들이 나에게 우유를 사왔다. 그것은 매일 행해지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저녁은 뭐예요? 민준이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걸 먹어요. 저는 가서 남편에게 저녁으로 뭐 먹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사진을 찍으세요. 이 사진은 초상화가 아니고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정말 멋진 사진이네요. 자기야, 이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40년간 살았던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더 열려 있습니다. 창문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내 몸이 오는 것 같아. 좋아요. 머리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거울을 보세요. 보니의 머리가 약간 부어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긴데 오늘 용기를 내어 미용실에 갔습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해 볼 계획이에요. 바꾸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미래에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확신은 없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는 친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데 늦었지만 그 말을 듣고 기쁘네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도 제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